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당연히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어떤 정책 이슈도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발언이 늘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주말 동안 나온 건데요. 한국판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상인지도 모르겠고 여권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경률 회계사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캐치를 잘 하시니까 이 대표의 말에서 뭐가 좀 문제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영리한 게 영리한가요? 네. 이게 저는 이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대장동 재판에 대처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 발언 그대로 놓고 본다라면 대장동 재판에 상당히 유리할 거다. 대장동과 같은 모델인가요,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려는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난 백치다. 백치를 넘어 난 천치이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진심으로 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수조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수조 원의 이익을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공익적으로 환수한 부분이 있다. 터널 하나 뚫었거든요. 그리고 도로 놔줬거든요. 길 구획해줬거든요. 대장동 일당들이. 그만큼 나는 공익적인 환수도 했다. 이런 이제 본인이 바보임을 천치임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웃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농담이 아닌 걸 잘 알겠어요. 이건 좀 상당히 뭐랄까요? 고도의 전략이다. 고도의 전략이다. 이거를 진지하게 접근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계속 진지하게 며칠째 막 분석을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건 본인이 이제 바보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나 천치야 그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건데 그걸 잘게 부수다 보면 이게 바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부분은 유의하면서 다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가지는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3월 5일이잖아요. 오늘 혹시 월급날은 아니신 거죠? 월급은 아니에요. 월말에 월급을 받으니까. 5일날 월급날이 많은데. 그래요? 그렇죠. 이 이야기 잠깐 하자면 왜 5일날 월말이 아니고 5일날 월급을 주냐. 5일의 텀을 둬야 갑자기 그만뒀을 때 5일 이게 압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 요인이군요. 만약에 노 기자님께서 오늘 월급날이다. 그런데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앞에 작가분들이 오늘 월급날이야. 제가 되게 좋아요. 그럴 이유가 뭘까요?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오늘 뭘 사주려나 이런 기대. 그런 거죠. 내지는 사주려는 기대가 없더라도 옆에 계속 집착 붙으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 보면 저는 황당했던 게 한판 엔비디아의 지분을 지분 30%를 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엔비디아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기아차도 있고 한데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매년 뭐 수조 원대의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세금 안 냅니까? 안 내야 됩니까? 노 기자님 세금 안 내야 됩니까? 저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뭐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치했어. 그리고 지분 30%도 확보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안 내야 됩니까? 이건 우리나라 경제를 뭐 자본주의를 굴러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추가로 좀 설명한 걸 보면 국부 펀드, 국민 뭐 공모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국부 펀드와 국민 펀드를 통해서 그 기업이 클 수 있도록 한 30% 정도의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뭐 세금을 안 내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니까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든 한 구절 한 구절 다 반박할 수 있는 게 멍텅구리라고 하는 걸 이제 본인이 멍텅구리 지금 멍텅구리인 척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은 영리하다고 하셨어요. 처음 천치인 척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부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라든가 그간 벤처 기업들에 투자 안 됐습니까?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결과를 못 냈다 뿐이지. 그리고요.
꼭 30%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해볼게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이 10조가 났다. 네. 그러면 그중에 3조 가까이는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걸 왜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회사로 크면은 좋은 건데 만약에 그렇죠. 투자했는데 망해버리면 네. 손실도 국민이 같이 지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뭐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라고 하는 것이 30% 가까이 환수할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10조 벌었다고 해서 100조 벌었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아니 우린 똑같이 조세 부담을 줘야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로 상장해 나가면 아 기분이야 좋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의미로 좋아해야 된다, 국민들이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냐면 야 삼성전자가 돈 벌면 너희들은 놀아도 돼. 전형적인 86세대의 모델이죠. 예. 뭐냐면 나는 놀면서 먹겠다. 나는 놀 먹겠다. 테니까 너희는 벌어라. 예. 아니 제가 이게 뭐 해석이 잘못됐고 제가 악의적입니까? 예. 삼성전자 너희 열심히 돈 벌면 예. 나는 너희들이 번 것의 30% 3조 원 가지고 놀겠다. 예. 전형적인 86세대의 어떤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구조. 예. 기본소득도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네. 벌어라. 나는 놀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무상 기본 무상 이런 걸 말하는데 여러분 기본소득이다 무상 급식이다 무상 교복이다 뭐 예. 하는데 이게 결국은요 공짜가 아니라 다 같이 부담하자는 거거든요. 네. 응? 김경률이 오늘 이 TV를 가져가겠다 무상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동아일보 너희들이 부담해라. 제가 오늘 이 책상 뜯어가겠다 하면 동아일보도 니들이 부담해라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86세대의 무상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나는 즐길 테니까 너희들이 부담해라. 어?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 아침 일찍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계속 일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무상 기본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인 거죠. 예. 예. 들을수록 근로 의지가 막 팍팍 꺾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것이고. 황당무계한. 네. 그리고 아까 아무튼 그런 해석은 좀 신박했습니다. 백치 전략.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건 민주당 분들이 전략이다. 많이 취하는 전략이에요. 제가 이게 김경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해낸 그런 전략이 아니라 예. 민주당 분들 갑자기 바보 되잖아요. 예. 갑자기 구속되고 하면 기소되고 하면은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예. 멍한 표정으로. 네. 오만 군데서 막 이렇게 떠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인 척. 네. 바보인 척.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이렇게 구속된 정치인들 보면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이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AI로 병적을 대체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젊은 남성층 입장에서는 이제 병역 문제가 많이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젠더 갈등의 어떤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다. 예. 표플리즘이다. 그러니까 표를 노리고 젊은 남성층을 공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반박을 했어요. 이 대표가. 예,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AI를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군 문제까지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 공약 중에 내지는 전략 중에 AI 시대가 오고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일자리를 뭐 10만 100만 창출하겠다.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분명히 나오는 논의거든요. 예. 그러면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AI 시대가 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AI를 군사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사적으로 할 게 없다? 저는 조선일보 지적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AI를 군사 전략적인 부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드론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의 인력들이 다 작용하고 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그 부분은 긍정해요. AI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고용을 창출할 건지 이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놀아버리면 그 사회는 도태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AI로 뭔가 다 대체해버리자 이런 논의가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뭐 전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그렇게 텐데. 봅니다. 예,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일손 놓고 놀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라면 전 조선일보의 지적이 타당하고 AI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우리 군대 안 가도 되고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면제가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예.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짧게 본인의 어떤 그 민주연구원 뭐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해서 얘기를 했고 그 예. 이후에도 그냥 SNS로 조각조각 올리다 보니까 사실 그러시더라고요. 구체적인 구상은 알 수가 없고 근데 표현만 보자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창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보고 예. 최근에 뭐 상속세 관련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를 들어서 한 2017년 18년 전에는 상속세 관련 논의를 해보기 당시 이제 참여연대 있었으니까 조금은 비공개 회동을 위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좀 민주당 주요, 쪽이랑. 민주당 주요 경제통들과. 네. 근데 보면은 이게 본인들의 실력이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단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공약들 그리고 약속들 전략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 실력이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네요 저희가. 그쵸. 그냥 예. 실력이다 그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저 이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민주당의 소위 경제통들 그리고 이제 정책통들의 발언들 보면은 그걸 지금 어떻게 하면 메꿔주고 백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뻘소리마저도 백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실력이다. 알겠습니다.